지금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황교안은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로 보이고요. 2010년에 한민구 합참부장 때 유승호가 전략기획차장이 됐고요. 9개월 뒤에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3년 뒤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때 중장으로 진급하는 한민구와 유승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국방부에 있지만 현직 중장입니다. 별 3개. 미군과 비공개를 합의했기 때문에 보고서 누락했다. 미군하고 한국 국방부 정찰실장 뭐 그 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있겠죠. 이 사람들만 알아야 되고 대통령은 중간에 배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청와대가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를 하기로 했고요. 청와대 발표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윤영찬 소통수석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보자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회의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 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 안보실장 업무 보고를 위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서는 다른 걸 떠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재인 후보의 워딩은 그런 거 있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행이 돼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도 이해해줘. 그러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이상한 거를 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사드에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잠복을 한다고 봐요. 그렇죠. 당분간은 이걸로 갖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조사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하는 그 과정 속에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은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그때 가서 절차적 정당성 최소한 국민의 민의를 묻거나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거나 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니까. 사실 1년 안에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이게 참 거의 불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주의 사드는 사상 최초로 내륙에 설치되는 내륙 방향을 향해 설치되는 레이더인데다가 지금 있는 사드의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영향 평가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드 영향력을 사드 앞에 500m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드가 고각도 또는 앞에 평면 각도로 갈 수 있을 때 영향성까지 정밀하게 다 뒤져보다 보면 비교할 판례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들 사는 동네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사드를 배치한 예가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평가를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쓸 수 없는 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 바람인 거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요.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은 반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안보의 논리라든지 뭐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체제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유들을 많이 찾아왔는데요. 아마 충분한 홍보 기간이 있고 사드에 대한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드의 무용론도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또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없이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드가 다른 형태의 어떤 뭐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같은 방향으로 재편입되면서 육상에 배치된 사드 자체는 필요 없다라는 결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식 저는 통치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는 반발하려 할 수가 없는 상황.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더니 일단 부적절하고 만약에 국회 같은 데서 이제 뭐 또 격렬한 논의가 걸어지면서 뭐 자유한국당 뭐 퇴장하네 마네 이런 개소리 하면서 결국에는 뭔가를 통과를 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 못하는
이건 신의 한 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원래 원리 원칙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는 그 밑바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처리, 진짜 원리 원칙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보다도 외국에 있는 미국의 행정부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박근혜처럼 알아서 기어주는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드 배치는 의혹이잖아요. 사드 배치 과정 자체가 의혹이라고. 그냥 사드가 좋다는데 우리가 배치해볼까 이런 차원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는 의혹들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혹이고 그러니까 그건 예결라고 할 수 없었죠. 사실 이게 그 김관진의 그동안의 행보가 로키드 마틴 한국 지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FX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국방부에서 기껏 정해놓은 거를 자신 혼자서 그 독단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서 부결시키고 바꿔버리는 예가 나타났던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로비 내지는 둘 사이의 금전 거래 자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그동안 해왔던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고리를 자기 스스로 이번에 내놓은 거죠. 자기 목을 내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다 이해해준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해준다고 말했던 쪽은 허버트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고맙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에 민주당 그 원내 정무도 우리나라 와서 거기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근데 저번에 우리 사드 논란이 한창일 때 한국에 왔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 이 사람이 다시 왔어 한국에. 그래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는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거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핵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갔다는데 전형적인 이것도 미사일 방어청이라고 하는 게 미국 자체의 공식 정부기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록히드 마틴의 무기를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영업사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사드가 진짜로 북핵 용도가 맞냐. 요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사드 논란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숨은 고리가 드러나는데요. 김관진의 전에 말씀드렸던 로키드 마틴 한국 지부장서라고 이 알자회라고 하는 군대 내의 사조직이 그렇죠. 예, 실제 국내에 있는 모든 군수 무기 관련된 거래와 그 결정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장경수라고 알자회 출신 정책기획관 이 사람이 현재 김관진과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의 무기 도입을 로키드 마틴에다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다시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파도 끝이 없을 비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비리 색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일부러 풀 세팅을 해놓지 않고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두 개만 갖다 놓고 이 방식으로 그 영향평가를 피하고 그 시점 견해히 넘어가면 사드 배치를 완료시켜 놓으면 빼다 못하게 만들어 놓는 굉장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고 그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환경 영향평가를 안 받겠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사이에 꼭 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한민구하고 김관진은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번에 뭐 청와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건데 나중에 저는 수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가 그 사드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상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전 외교부 장관이 되겠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주장했던 사드 오적들이 실제 이번에 불법 사드 도입에 관련한 모든 책임과 어떤 그 안에서 이득 내지는 권한을 나눠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와중에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말할 만큼 만일 정말 모르고 이 사드가 들어온 거라면 이건 정말 애국적인 행동으로 이건 칭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드라는 1조 원대 무기를 아무도 모르게 슈킹을 쳐온 거야 얘네들이. 돈도 안 받고 외상으로. 돈도 줄 필요도 없는 1조 원어치 무기를 슈킹을 쳐왔어. 이건 칭찬해야지. 혹시 이거 배달 사고 아닐까? 아 이게 어디 그럼 뭐 중국으로 가다가 여기 떨어졌나 잘못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본 가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샘플 한번 써보시라고 내보내는데 그거를 돈을 줘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샘플 준 사람한테는 안 주고
자기가 쓰는 방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드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뜬금없이 물론 그 전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해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 한민구는 몰랐어. 윤병세도 몰랐어. 이걸 옆에서 주도한 건 청와대에 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민구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는 몰랐어. 박근혜하고 김관진은 알고 있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현재 박근혜 재판에 추가 기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수사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외제차를 폰티악을 한데 타보라고 줬어. 진짜? 그러니까 뭐 돈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가 타보고 마음에 들면 이거 그냥 네가 사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에 결정해야 되니까 타보라고 준 거야. 근데 맡겨놓고 이 새끼가 없어졌어. 뭐 불안하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찾아왔어. 그래갖고 이게 미군 부대에서 도난당한 차량인데 뭐야 그걸 왜? 그거를 갖다가 왜 당신이 타고 있냐? 아니 나는 내 친구가 그냥 타보라고 맡기고 간 거라고 괜찮으면 사고 아니면 돌려주면 된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쉽게 말해서 그 차를 불법으로 취득한 놈이 돼가지고 차값을 1,700만 원을 물어줬어요. 차 본인 갖고? 아니 갖고 이제 열받아서 도로 팔았지.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경우랑 똑같은 거야. 그 친구 놈이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김관진이가 대한민국에 한 거지.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송 작가님의 역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거야? 박근혜지 내 역할은. 뭐 그런 거야? 공짜로 주는 거라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을게 라고 했는데 공짜가 아니었던 거지. 제가 다 주고 산 거지 중고차를. 아이고 그렇게 돼갖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드 배치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예상 한번 해봅시다. 사드 배치 된다 안 된다 궁극적으로. 저는 궁극적으로 육상 사드는 배치 안 될 걸로 보고요. 이게 이제 해상에서 쓰는 SM3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레이더 기지를 추가 설치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그 동아시아 안에 그 MD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의 어떤 틀을 마련해주는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성주보다는 제주도에다가 이 레이더를 훨씬 더 넣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상 레이더라든지 해상 발사 시스템 같은 쪽으로 전환돼서 좀 더 유동성 있는 군사적으로도 유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자는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긴 해요. 북한 핵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성주로 간 거야. 그렇죠. 좀 정확히 말하면 북한 핵용이어야 되면은 강원도 또는 경기도 휴전선 근방에 설치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그 부산 그 군수 출입항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 이외에는 사실 한반도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그 용도로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하려고 했으나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효용성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새로운 이지스함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2020년 전후에 해상에서의 훨씬 지금 사드보다 고고도의 요격이 가능한 SM3 체계로 바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놀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쓰지도 않을 무기 갖다가 진짜 사드는 맞춰볼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 연습 삼아 미사일 쏘고 그거 한번 요격해보자라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적중률 100%라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한 5%밖에 안 된다면서. 실제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거를 요격해서 맞추는 걸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도 자체를 띄워가지고 고고도에 멈췄을 때 속도가 이 정도 나니까 요 정도 속도 날 때는 맞출 수 있어. 이 모든 조건을 맞췄다고 하는데 실제 탄도가 날아가는 과정 중에 직접적인 요격이 성공한 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뭔가 희망이 생기네요. 앞으로 한 1년여 후를 한번 기대해.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원래 원리 원칙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는 그 밑바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처리,
진짜 원리 원칙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보다도 외국에 있는 미국의 행정부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박근혜처럼 알아서 기어주는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드 배치는 의혹이잖아요. 사드 배치 과정 자체가 의혹이라고. 그냥 사드가 좋다는데 우리가 배치해볼까 이런 차원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는 의혹들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혹이고 그러니까 그건 예결라고 할 수 없었죠. 사실 이게 그 김관진의 그동안의 행보가 로키드 마틴 한국 지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FX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국방부에서 기껏 정해놓은 거를 자신 혼자서 그 독단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서 부결시키고 바꿔버리는 예가 나타났던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로비 내지는 둘 사이의 금전 거래 자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그동안 해왔던 군수산업 전반에 대해 전달해 보자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회의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 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 안보실장 업무 보고를 위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서는 다른 걸 떠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재인 후보의 워딩은 그런 거 있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행이 돼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도 이해해줘. 그러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이상한 거를 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사드에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잠복을 한다고 봐요. 그렇죠. 당분간은 이걸로 갖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조사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은 반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안보의 논리라든지 뭐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체제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유들을 많이 찾아왔는데요. 아마 충분한 홍보 기간이 있고 사드에 대한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드의 무용론도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또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없이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드가 다른 형태의 어떤 뭐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같은 방향으로 재편입되면서 육상에 배치된 사드 자체는 필요 없다라는 결론도 맞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식 저는 통치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는 반발하려 할 수가 없는 상황.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더니 일단 부적절하고 만약에 국회 같은 데서 이제 뭐 또 격렬한 논의가 걸어지면서 뭐 자유한국당 뭐 퇴장하네 마네 이런 개소리 하면서 결국에는 뭔가를 통과를 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 못하는 이건 신의 한 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금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황교안은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로 보이고요. 2010년에 한민구 합참부장 때 위승호가 전략기획차장이 됐고요. 9개월 뒤에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3년 뒤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때 중장으로 진급하는 한민구와 위승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국방부에 있지만 현직 중장입니다. 별 3개. 미군과 비공개를 합의했기 때문에 보고서 누락했다. 미군하고 한국 국방부 정찰실장, 뭐 그 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있겠죠. 이 사람들만 알아야 되고 대통령은 중간에 배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청와대가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를 하기로 했고요. 청와대 발표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윤영찬 소통수석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하는 그 과정 속에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은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그때 가서 절차적 정당성 최소한 국민의 민의를 묻거나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거나 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니까. 사실 1년 안에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이게 참 거의 불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주의 사드는 사상 최초로 내륙에 설치되는 내륙 방향을 향해 설치되는 레이더인데다가 지금 있는 사드의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영향 평가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드 영향력을 사드 앞에 500m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드가 고각도 또는 앞에 평면 각도로 갈 수 있을 때 영향성까지 정밀하게 다 뒤져보다 보면 비교할 판례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들 사는 동네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사드를 배치한 예가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평가를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쓸 수 없는 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 바람인 거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요. 사드